인천공항을 출발해 시애틀로 향해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시간여 만에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 시간 지난 6일 오후 4시 38분 인천공항을 떠나 시애틀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41편 여객기가 강원도 상공을 지나던 중 갑자기 왼쪽 엔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떨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장이 긴급 회항을 결정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45분경 인천공항에 다시 착륙했다고 대한항공 측이 밝혔습니다. 데일리 임팩트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사고 당시 엔진 이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회항을 결정했으나 착륙 후 기체를 점검한 결과 세와의 충돌이 이상이 생긴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대한항공 측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내의 승객들은 회항 이유를 모른 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해당 항공기를 정비한 뒤 약 4시간이 지연된 끝에 다시 운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인 NFL 슈퍼볼이 이번 주말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결과로 마치는 도박 판돈이 무려 23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신기록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박협회 AGA는 전국 성인 2,204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슈퍼볼 관련 도박 규모를 예측한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전체 성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800만 명이 오는 11일 일요일 3시 30분부터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슈퍼볼 경기에 돈을 걸 것이라면서 이는 전년도보다 35% 많은 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돈의 규모도 231억 달러에 이르러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던 작년 슈퍼볼 160억 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 합법적 도박장을 통해 걸리는 돈은 150억 달러가량일 것이라고 AGA는 내다봤습니다. 현재 미국 내 3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스포츠 도박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캔사스시티 칩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격돌하는 올해 슈퍼볼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양팀이 재차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결전을 벌입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가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이 있는 차량 75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6일 미 언론에 따르면 혼다는 이날 일부 차량에서 조수석 무게 센서 균열로 합선이 발생해 에어백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의 지적에 따라 미국에서 75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NHTSA는 조수석에 설치된 센서가 승객의 체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충돌 시 에어백이 설계한 대로 전개되지 않을 잠재적 위험이 있다면서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0에서 2022년형 특정 혼다 파일럿, 어코드, 시빅 차량과 2020에서 2021년형 일부 혼다 CR-V 및 패스포트 차량입니다. 혼다의 이번 리콜 결정은 지난해 12월 말 연료 펌프 결함으로 미국에서 254만 대, 전 세계적으로는 45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혼다는 NHTSA에 제출한 문서에서 에어백 결함과 관련해 보증 청구가 3,834건이 있었지만 2020년 6월 이후 리콜 문제와 관련된 부상이나 사망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함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의 제조 공장이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으면서 조수석 시트 무게 센서의 인쇄회로 기판에 쓰는 기본 재료를 일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토요타 자동차도 같은 문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내 100만 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12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딸 이원주 씨가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시카고 소재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시카고 시몬스 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센터 측은 이원주 씨를 인턴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서울에서 왔고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시카고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하거나 거주하는 사회와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담임 고등학교 캠퍼스 안팎에서 지역사회 봉사단체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04년생인 이 씨는 콜로라도 칼리지를 거쳐 시카고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시몬스 센터는 시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 글로벌 단체와 협력하고 인재를 연결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직원 3명과 이 씨를 포함한 인턴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노스 매그놀리아 애비뉴의 세 블록 구간에 주차된 약 50대의 차량 앞 유리에 혐오스럽고 공격적인 메시지가 담긴 반유대주의 전단지가 붙여졌습니다. 셰필드 지역협회 회장인 브라이언 코먼은 하루 종일 분노, 좌절, 슬픔 사이를 오갔다고 말하며 유대인 이웃을 옹호하고 모든 증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엘더맨 브라이언 홉킨스는 화요일 아침에 상황을 전화로 받아 즉시 시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홉킨스는 사람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건이 증오 범죄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이웃들을 겁에 질리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두려움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홉킨스는 용의자 수색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 CCTV 자료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랬기 때문에 일부 영상을 보면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아일랜드 성 패트릭의 날 퍼레이드 날짜 세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제46회 사우스사이드 아일랜드 성 패트릭의 날 퍼레이드가 3월 17일 일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퍼레이드는 정오에 출발하며 시카고의 비벌리 파크와 모건 인근의 103번가와 서부에서 시작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시카고 스토크야드 킬티 밴드의 라이브 백파이프 음악이 펼쳐집니다. 2024년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리는 시카고 오토쇼는 자동차 산업의 최신 혁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방문객들은 미래지향적인 차량을 선보며 DMV에서 할 수 있는 일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알렉시 지아누리아스 일리노이주 국무장관은 시카고 모터쇼에서도 다시 한번 주 총무처 사무실 부스를 통해 DMV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토쇼 참가자들은 사전 예약 없이 부스를 방문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갱신 시 시력검사만 제공됩니다. 부스에서는 차량 이동, 차량 스티커 판매, 번호판, 장기기증 등록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또한 특수번호판, 장애인용 주차 표지판, 차량 소유권 및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2025년 5월까지 국내선 탑승에 필요한 리얼 아이디를 부스에서 다시 한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루리스 칠드런스 하스피털이 사이버 공격을 당함에 따라 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시카고의 루리 아동병원에서 사이버 보안 문제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부모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병원 관계자들은 주요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해 업무를 처리해왔으며 IT팀은 병원의 컴퓨터와 전화 서비스를 보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일에 게시된 새로운 업데이트에 따르면 의사들은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기술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관계자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환자와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환자 가족, 팀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관계자들은 전화, 이메일, 전자기록을 포함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침입으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 및 기타 절차가 예정된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계획했던 많은 수술이 취소된 이유는 의사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올바른 데이터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루리 아동병원 환자와 그 부모가 앞으로도 다른 사이버 범죄와의 표적이 될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혼란을 완화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미주 한인장로선교회 시카고 장로성가단이 2024년 신년 할례식을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가졌습니다. 1부 예배, 2부 만찬, 3부 친교회 순서로 이어진 이날 최상길 목사가 찬송의 옷을 입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신년 할례식에는 시카고 연합찬양제에 함께하는 예울림 여성합창단, 시카고 권사합창단, 시카고 크리스찬 코럴의 관계자들도 참석해 만남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친교 시간에는 서정송 장로의 클라리넷 연주와 손대곤 장로의 기타 연주, 정영식 장로의 오카리나 연주, 송채용 장로의 독창과 성가단원들의 합창이 박수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임문상 회장은 지난주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총무를 선출했으며 시카고 연합찬양제와 같은 연례 행사는 변동 없이 이어질 예정이며
9월 29일에 있을 정기 연주회에는 로마니아 교회와 한국의 익산장로교회 합창단이 초청돼 특별 무대를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총회를 거쳤고 올해 신년 하례식을 하면서 저희가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임원회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하던 사업에 연속해서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올해 더욱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시카고 장로 성가단은 오는 2월 20일 화요일부터 베다니 교회에서 정기 연습을 시작합니다.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라이센스 연장을 위한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클래스를 날씨 소재 리얼 에스테이트 인스티튜트에서 가졌습니다. 약 50여 명이 함께한 이번 교육 첫날에는 성희롱 예방과 규정 준수의 핵심 클래스가 있었고 둘째 날에는 윤리적 실천과 자산관리 필수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 제인전 회장은 매 2년마다 시행되는 CE 클래스를 통해 업데이트된 법칙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동산 에이전트의 자질 향상과 능력을 고취시키므로 보다 전문적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준비되고 성심을 다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구성된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가 동포들의 내 집 마련과 재산 증식을 위해 함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